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의 사건, 그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구속된 간호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모는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높게 들어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한 손으로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아기,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500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간호사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부산지법.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아영이를 함부로 다루다 놓쳐 아기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된 간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병원장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책임 이런 건 부인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어떤 취지이신지 그런 것만 좀 듣고 싶어서요. 재판을 지켜본 아영이 부모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고 전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물증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CCTV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 부인하는 모습이 저는 뭐 참을 수가 없네요. 특히 신생아실에 CCTV를 달도록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영이 부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현재 별도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아영이 사건은 신생아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켰는데 하지만 이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아영이 사건 시간이 꽤 지났는데 먼저 이 아영이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사건이 발생한 게 2019년 10월이니까 이제 500일도 넘은 일입니다. 예. 아영이가 영구 뇌손상을 입은 학대가 발생했을 당시 아영이의 몸무게는 2.9kg에 불과했다는데요. 아영이 부모는 아이가 지금은 14kg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 다른 아기들 같으면 이제 걷고 엄마, 아빠라고 말도 해야 하지만 아영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시신경과 들을 수 있는 청신경이 완전히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예. 기계가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영이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아영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참 돌도 한참 지난 그런 나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번 재판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첫 공판은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네. 아영이 부모도 저희 취재진도 공판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선 아영이를 직접 학대해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사는 지난해 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간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준 건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함께 기소된 병원장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병원장 역시 자신은 교육 등 관리 감독의 책임을 충분히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법원을 나서는 병원장에게 인터뷰를 거듭 시도했지만 취재진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관련 혐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부터 열리는 공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그게 또 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실 CCTV 설치 이 의무 요구에 대한 여론이 막 일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지금 법안은 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법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신생아는 진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네. CCTV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아영이 사건이 바로 그랬는데요. 예. 아영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한 CCTV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들을 기소했는데요. 자칫 CCTV가 없었다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CCTV 설치 논의가 이렇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넘게 참여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했고요. 국회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 반발에 막혀 아직 CCTV 설치 의무화는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 역시 자동 폐기가 됐고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됐다고는 하는데 계류 중인 상태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역시 사고 이후인 2020년 1월 시 차원에서라도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초까지 28곳 중에 17곳에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네. 아영이 부모는 저희 취재진에게 오늘 마치 금방이라도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던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그렇게 외치면서 이게 20대 국회에서는 폐기가 됐고 또 21대는 지금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답답합니다. 후속 조치가 좀 빨리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